한국지역난방공사. 우리 아이 열날 때는 휴비딕 체온계 엄마 아빠 매일매일 휴비딕 혈압계 욱신욱신 여기저기 휴비딕 안마기 우리 가족 건강에는 휴비딕 365일 언제나 휴비딕. Big Brother 100kg 넘는 이들의 자유선언 들어봐 4XL 100kg 넘는 바디 스타일 4XL 100kg 넘지 않는 바디 스타일 4XL 덩치가 크든 크지 않든 스타일의 자유를 4XL 달라 사이즈부터 공구우먼 살아 스타일이 공구우먼 여자라면 알아 공구우먼 인생 쇼핑몰 공구먼에서 민경 언니 인생샷도 보고 가세요. 나 김민경도 성공한 빅사이즈 쇼핑몰 공구우먼 여자가 더 예뻐지는 쇼핑몰 공구먼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 한국 노래 최초로 BTS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선정.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 한국 노래 최초로 BTS의 다이너마이트 선정이었습니다.
미국 유명 음악 잡지 롤링스톤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을 뽑았는데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2004년에 베스트송 500 목록을 만들고 17년 만에 순위를 재정비해서 254곡을 새로 뽑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자, 최근도 아니고 팝송 역사상 500곡이면 수많은 명곡들 사이에서 순위에 든 거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한국 노래로서는 최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BTS 베텐 모르시겠죠? 예. 자, 언젠가는 아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언젠간 또 아니야, 얘기하지 말죠. 자,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보내는 주제로 저희끼리 랭킹을 정하는 코너 베텐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코너지기인 이종범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TV로 보고 들으면서 참여하실 수 있고 편한 걸로 함께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물 소개해 드리죠.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 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머리 빠진 반으로 브루앤팁스에서 탈모 샴푸 세트, 다프리 프랭크버거에서 아메리칸 정통 수제버거, 한국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762MPH에서 기능성 스포츠 이너웨어,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GM 생명공학 해피리버에서 간 건강과 숙취엔 해피리버, 탈모가 쉬워진다 클라우드랩에서 탈모 케어 샴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노랑푸드, 자담치킨, 성원 에드피아, 라운건설, 11번가, 원할머니 보쌈 족발, 곰기프트, 베스트슬립, 날 깨우는 시원함 홀스, 코맥스 홈 블랙박스, 레이노 썬팅, 대구 에멀드, 현대오피스, 소고기 전문점 이차돌, 뮤엠교육, 멜론 전국연합사업단, 고양화정 루미니, 주안푸드, 전기호 이메텍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매운맛 좀 보여줘. 맵싸하게 튀겼노랑 바삭한 노랑 디핑 소스 찍었노랑 더 맛있는 노랑 노랑 통닭 먹을수록 바나노랑 또 시큰 노랑 노랑 통닭 맵싸한 고추치킨 탄생. 착한 노랑 맛인 노랑 통닭.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킬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즐기게 되었다. 아내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를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운건설. 네, DJ 김선호가 들려드립니다. 요즘 난리 났죠? 11번가의 아마존이 왔어. 11번가의 아마존이 왔어. 11번가에서 만나는 아마존 무료 배송 11번가.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반쪽 조트 가공 기프트 곰 기프트. 반쪽은 곰 기프트. 반쪽은 곰 기프트. 윤택이 추천하는 반쪽몰 곰 기프트. 추석 선물도 곰 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좋아. 매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선배님 많이 피곤하시죠? 저 안현미가 깨워드릴게요. 헐스라! 헐스의 시원함에 과일 맛과 비타민 C까지 정신이 번쩍 들지? 나를 깨우는 시원함 헐스! 헐스 먹고 정신 차려 이것들에. 혼자 사니까 문 앞에 누가 있을까봐 늘 불안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방문자 확인, 사진 저장, 영상 통화까지 되는 코맥스 홈 블랙박스가 당신의 문 앞을 지켜줍니다.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확신의 외향형 인간,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MBTI가 네. 뭐 꾸준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꽤 갈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이종범 작가는 일단 E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외향형. 맞죠? 아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MBTI가 사람이 솔직하지가 않네. MBTI가 나이에 따라서 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변하는 건 아시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원래부터 평생 하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한창 핫해지고 막 이렇게 떠올랐을 때 하신 게 아니라 심리학과 출신이라 옛날부터 하셨군요. 그렇죠. 저는 그때 저 테스트해준 그 전문가 선생님이 모든 항목이 49대 51이라 큰 의미가 없다. 박쥐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봤네요. 정확합니다. 예. 저에 대해 가장 정확한 말이고.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뭐라고요? 경계인. 근데 최근에 그나마 나왔던 건 ENFJ이긴 합니다. ENFJ.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ENFJ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좀 이렇게 좋은 에너지 주고. 뭐 이런 혁신감 이런 거라고 잘 알고 기억 잘 안 나요. 네. 근데 제가 아이였던 시절도 있어요. 옛날에 잠깐. 힘들 때였습니까 인생이? 그렇죠.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 좀 어렵고 누굴 만나도 좀 자신감이 없고 이러던 시기에 이제 아이였던 때가 있었고 지망생일 때.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주 보시라 많이들. 10년마다 한 번씩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감에 치일 때는 약간 아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마감에 치일 때는 하이퍼 E예요. 오히려? 안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밝게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마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50일 한국 49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한국 99죠. 미국이 1은 있네요. 그럼요. 세계인이고요. 한국은 100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미국이 1은 있다. 저 그 유전자 검사해 보셨어요? 대장님 유전자에도 어디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뭐 유전자는 그럴지라도 사실 말은 한국 당연히 100%. 야 99대 1이라고 해도 요걸 꼬투리를 잡냐. 다른 나라가 1%가 있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지를 남겨놨네. 99라고 해도 이걸 꼬투리를 잡는 곳 이것이 베텐입니다. 채팅창도 도망갈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 안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1%는 갖고 있다. 야, 이 중에 한국 100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 추석 때는 어떻게 여유로운 추석을 오랜만에 보내시겠네요? 이번에는 정말 마감 없이 연휴 전체를 만끽할 수 있는 몇 년 만에 연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꿀맛 같은 추석. 그럼요. 뭐 하십니까? 일단 양가 방문하고요. 기혼자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둘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할 겁니다. 어떤 게임입니까? It Takes Two라고
2명이서만 해야 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정말 걸작 게임이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게임상 유력합니다. 부부가 둘 다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이게 참 좋겠네요. 제 아내는 저 같지만 게임 엄청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 때문에 물들어가지고 조금 야금야금 해보다가 좋은 게임 보면 이제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싶은 감정도 생겼어요. 네, 여러분 It Takes Two 친구끼리 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요. 네. 추석 때는 어떻게 칠면조 구워 드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한가위 아닙니까 한가위. 예. 8119님 작가님 작업실 있잖아요. 그럼 연재 끝나면 작업실은 안 가시나요? 월요일 땡튜브 할 때만 쓰시나요? 아니 뭐 완결하면은 뭐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이 있고요. 네. 그려야 될 그림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계속 사용하는군요. 그럼요. 완결하면 약간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야 되니까 그리는 그림 말고 뭐 게임하러 가는 거 아니죠? 게임도 합니다.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땡큐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리고 주로 저는 이제 책 읽으러 가요. 책 읽으러. 만화책 못 본 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만화책. 요즘 어떤 만화책 읽으시나요?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만화도 많이 보고요. 옛날에 봤던 거 막 아기와나 이런 진짜 옛날 거 있잖아요. 아기와나 너무 오랜만인데? 제 인생 만화거든요. 아기와나. 아시는구나 아기와나. 아기와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꽤 있습니다. 아기와나는 정말 걸작이죠. 인생 만화입니다. 그걸 순정 만화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는데. 있죠. 하지만 그 드라마죠. 드라마고 가족 만화고. 요즘에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괴수 6호인가? 그래요? 쿵후보의 쿵후보의 친미? 용소야? 레전드가 또 쭉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신간이 나왔고요. 친미는 좀 정없어요. 용소야죠. 예. 용소야. 검은 날개 용호야 돼 있고. 성우나 그죠. 스파이 패밀리 보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아기와나. 와.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이름이죠. 아기가 이제 군대 갔다 왔겠네요. 아주 사회인이죠. 사회인 계산해봤는데 사회인입니다. 예. 채팅창에 아귀찜과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 정말.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목요일 게시판에 도전해 주세요. 선정되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청취자 안민규 님이 보내주신 주제입니다.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월드컵입니다. 네. 놀란 감독의 수많은 명작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의 영화가 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내주신 안민규 님에게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메멘토, 후보 2 다크나이트, 후보 3 프레스티지, 후보 4 덩케르크.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테넷, 후보 6 인썸니아, 후보 7 인셉션, 후보 8 인터스텔라. 예. 이거 어떻게 고릅니까? 정말 저 영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엄청난 팬으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땡스타그램에 저희가 주제를 공개하니까 댓글로 이거 선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근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전 세계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크리스토퍼 놀란을 좋아한다 할 정도로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어렵다는 평이 있지만 싫어하진 않죠. 예. 어렵다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워낙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또 뭔가 방망이를 잔뜩 깎아서 내놨구나. 그렇죠. 기대감이 가장 큰 감독이 아닐까. 맞아요. 일단 이슈화는 무조건 된다. 네. 어떤 걸 만들건 논란 이슈화 엄청 되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털란 같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겁니다. 논란과 털란. 네. 예. 미국인 입장은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일단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은요. 메멘토입니다. 동생 조나단 놀란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사진, 메모, 문신으로 남긴 기록을 따라서 범인을 쫓는 기억 추적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찬성 의견은요. 중딩 때 비디오로 보고 도대체 이게 뭔 영화야 했다가 대학 때 다시 보고 와 미쳤다 했던 명작입니다. 거꾸로 시간을 돌아가면서 내용 전개되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놀란 감독이니까 가능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내용이 복잡해서 두세 번은 봐야 했죠. 전 솔직히 두세 번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영화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놀란 감독 영화가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두세 번 좀 봐줘야
내용이 큰 줄거리가 머리에 들어오는 걸 떠나서 디테일 발견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만끽하고 싶다.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감상이 아니라 완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완벽히 감상한다. 예. 그거를 해야 되는 감독이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몇 번씩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보게 되는 영화는 이제 명화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몇 번씩 보면서도 새로운 걸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이제 놀란 감독의 디테일이라서. 그렇죠. 메멘토는 뭐 사실 기억을 좀 잘 못하고 가물가물한 사람들한테 메멘토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죠.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실제 내용 자체는 또 역시 메멘토처럼 좀 까먹은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어렵긴 해요. 근데 그 사실 뭐 영화학과나 스토리텔링 가르치는 대학들에서는 굉장한 작품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교본 같은 느낌. 왜냐면 이게 보고 배울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새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스토리는 없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메멘토가 그거일지도 몰라. 이런 교수들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 영화 뒤에 엄청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인가? 이미 헐리우드에서 그 굉장한 자리를 잡고 있던 감독이 이 영화 나온 거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이 시나리오, 이 씬업을 내가 봤으면 거의 미쳐 날뛸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동생이 썼대. 야, 그러니까 엄청 질투하는 느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죠. 그 소더버그 감독도 사실은 뭐 오션스 시리즈만 봐도 거의 뭐 잔뼈가 척추만큼 두꺼운 사람인데 내가 감독인데 동생이 이런 거 썼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채팅창에 우리 대화가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영화 팬 둘이 만나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다크나이트입니다. 2008년 개봉한 영화로 재미와 철학을 모두 가진 히어로물 영화 사상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죠. 찬성 의견은요. 배트맨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와 하비 덴트의 타락을 이끌어내는 조커의 엄청난 심리전과 긴장감, 거기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완벽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첫 씬부터 임팩트, 쿨타임 차면 다시 보는 히스레저의 조커, Why So Serious, 악당 때문에 다시 보는 명작이 이겁니다. 히어로물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악역의 틀을 깨어버린 광기에 가까운 순수 악을 보여줬습니다. 재미도 있고 연출도 좋고 관객에게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명작이죠. 반대 의견은요. 솔직히 히스레저 연기 말고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좀 지루한 영화였어요. 진짜요? 뭐 개인 취향이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히어로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좀 때려부수고 시원하게 액션들 많이 보여주고 그럼 좋은데 그죠.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약간 액션 쾌감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있잖아요. 너무 리얼하죠. 좀. 예, 그냥 진짜 육박전을 벌이니까 그러니까. 히어로 진짜 히어로 저렇게 싸우겠다 그런 느낌이 있죠. 좀 이렇게 밍밍하게 싸우는 느낌이 있긴 하죠. 맞습니다. 저는 마블 엄청 좋아하지만 배트맨 때문에 DC를 봤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논란의 배트맨 3부작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작품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나왔고요. 그렇죠. 세 번째 후보 3번은요. 프레스티지입니다. 2006년 작품으로 1900년대 말 라이벌이었던 두 마술사의 욕망과 복수 그리고 반전이 있는 작품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휴 잭맨, 크리스찬 베일, 스칼렛 요한슨의 끝까지 텐션을 유지하는 연기력, 충격적인 결말까지 너무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논란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 반전은 진짜 소름 돋죠. 진짜 스토리가 괜찮은 영화. 미스터리와 마술사들의 욕망을 잘 버무렸다. 반전까지 완벽하다. 반대 의견은요. 현재랑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규칙성 있게 과거로 갔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놀란 감독 영화 중엔 좀 사람들이 덜 본 영화라서 안 본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긴 한데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주 명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제일 어렵게 만들지 않은 영화라고 평을 받죠. 그나마 딱 보면 약간 시간이 애매한데 하지만 금방 이해되고 그리고 약간 통쾌하고 좀 재미 위주로 가는 영화라는 평도 많이 받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냥 이거는 정말 재밌어요. 어렵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메멘토는 갖고 있는 그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사실 퍼즐 맞추기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좀 머리가 아픈데 프레스티지는 뭐 그냥 대충 따라가다 봐도 결국은 이제 재밌습니다. 가장 고민 안 하고 볼 영화입니다. 반전이 세고요. 그렇죠. 반전 세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스포인데. 그렇지. 자, 네 번째 후보 4번은요. 덩케르크. 201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기존의 전쟁 영화와는 확실히 다른 유형의 전쟁 영화지만 긴장감만큼은 훨씬 넘치는 수작입니다. 디테일한 고증까지도 훌륭한 영화다. 러닝타임 내내 눈이 영상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급급할 정도로 영상미가 훌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대단한 영화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좋은 영화기는 한데 다른 영화에 비해서 좀 번뜩임이 약해서 아쉽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뭐 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논란 감독 영화들은 다 걸작들이 많아가지고. 덩케르크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평은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극장에서만 봐야 하는 영화는 없는데 이거야말로 극장만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4D가 아니라 5D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보면 IMAX 형식에 제일 맞춰진 영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정말 전쟁터 한가운데 갖다 놓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네. 그 용산 쪽에 있는 굉장히 큰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 다른 맞습니다. 데서 보면은 실패한 걸로 맞아요. 간주되는 왜냐하면 영화가 돼버렸죠. 정말 그 소리부터 진동까지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전쟁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엄청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2차 대전 영화가 워낙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너무 걸작이어서 너무 걸작입니다. 그리고 음악과 예 그게 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렇죠. 긴장감. 전 초반부에 그 텅 빈 마을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부터 아 진짜로 전쟁 나가지고 우리 동네가 철수 피난가 있고 내가 거기에 약간 군인으로 들어오면 저런 기분 저런 풍경이겠구나 그런 걸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네. 약간 진짜 그 라이언 일병구학이랑은 다른 의미에서 진짜 전쟁 나면 저러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A조 메멘토, 다크나이트, 프레스티지, 덩케르크 중에서 4강에 진출할 2개의 후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크나이트 가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사랑한다는 거 전제를 떼도 다크나이트인데 심지어 붙이면 더 다크나이트 아닙니까? 이거는 다크나이트는 인정하고요. 일단 가야죠. 예. 네, 일단 가야죠. 네. 하나 자리를 이제 어떻게 뭐 메멘토냐 덩케르크냐 프레스티지냐 뭐 보십니까? 예? 뭐 어떤 걸로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뭐가 올라가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도망가지 마시고 뭔가 다크나이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다크나이트 떨어지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맞아요. 예. 근데 모두 다 영화사에 한역을 그었어요. 예. 메멘토도 덩케르크도 다 프레스티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있게 봤지만 저는 동시에 또 인지도 면이나 어떤 묵직한 면에서는 이 셋 중에 나머지 셋 중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놀란 감독 영화는 다 평타 이상이기 때문에. 예. 1900년대 말 라이벌, 그러니까 좀 옛날이고요. 네. 두 마술사의 욕망과 복수 반전. 네. 이은결 대 최현우. 그죠. 예. 맞네요. 딱이네요. 정확하네요. 예. 근데 여기서 덩케르크가 떨어지면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고 프레스티가 떨어지면 놀란 감독 영화라고 뭐라 그러고 메멘토가 떨어지면 역사적인 맥락이 아니라고 뭐라 그럽니다. 여기 용기를 내야 돼요. 놀란 감독 어떤 근본으로 이제 근본론으로 가면 메멘토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덩케르크는 비교적 최근작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숭고하고. 예. 감동적이고. 아이디어 하나로 일단 일필휘지로 만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그만큼 완성도가 뛰어나고. 사실 그리고 영화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영화라면 영화는 저는 사실 뭐 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 집에서 봐도 좋고 막 했는데 체험이라고 보거든요. 공간. 예. 체험을 장악하는 것으로는 음악을 포함해서 덩케르크가 메멘토보다 좀 위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멘토를 떨어뜨리시겠다. 예. 메멘토를 영화 역사의 한획을 그은 이야기. 메멘토를 떨어뜨리시겠다. 크리스토퍼 놀란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네요. 이러면 2부 초반에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덩케르크. 알겠습니다.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메멘토란 말이 있으시죠? 저는 메멘토입니다. 자, 그럼 광고 듣는 동안 한번 얘기 좀 해보시고 자 베디어 천가 듣고 일단 다크나이트 한 자리만 정해져 있습니다. 2부에 정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 뚠뚠 해가 싸 힙힙힙하게 후여친과 텐 첼첼첼하게 쪼꼬미 와텐 안녕하세요. 시네타운의 캔디 박하선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07.7 SBS 파워 FM에 귀를 쫑긋 해주세요. 실시간 교통정보에 감미로운 음악까지 풍성한 선물은 서비스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추석에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SBS 파워 FM과 함께 추석도 영화처럼. SBS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은 온 가족의 건강, 면역력에 좋은 우리 한우와 함께합니다. 고릴
매드 몬스터. 나 요즘 타니가 알려준 매트리스로 바꾸고 완전 킥 앤 슬립했어. 그거 뭐더라? 퀵 슬립. 48시간 스케줄에도 지치지 않는 비결. 퀵 슬립. 잘 자요. 퀵 슬립. 와, 이 바지 뭐야? 오마 여우진 다 예뻐 보인대. 내겐 딱 여우진 어제도 오늘도 오마 딱 맞는 핏, 길어 보이는 다리, 매일 입고 싶은 바지. 시크폭스. 어머, 현아 성적 많이 올랐다며? 비결이 뭐예요? 대교 서밋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대교 서밋. 대교 뭐라고요? 대교 서밋이요. AI 맞춤 처방으로 분명히 아니까 분명히 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알면 오른다. 지금 대교 서밋을 검색하세요. 작업 공부 주문해. 나비 NRO. 실험용품 필요해. 나비 NRO. 여기서 다 주문해. 나비 산업차질 여기서 쇼핑 끝. 칼퇴를 부르는 기업 전용 쇼핑몰. 나비 NRO. 안녕, 패션 모델 현민이야. 남들과 똑같은 브랜드? 누구나 신고 있는 신발? 나는 좀 달라. 알려줄까? 나만의 특별한 신발들이 모여있는 슈즈백화점 슈백. 신어봐. 확실히 다를걸? 확실히 다른 슈즈백화점 슈백에 가면 슈백. 나만의 특별한 신발이 필요할 땐 슈백을 검색해보세요. 슈백에 가면. 지금은 슈백에서 슈즈 쇼핑할 시간. 슈백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사회 카드 결제 시 다음 달 카드사에서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4일까지 진행됐던 1차 사업기간 참여자라면 이번 외식 할인 지원에 응모와 누적 실적에 이어서 적용되고요. 새로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에 응모하면 됩니다. 주문 시 결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배달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해야 하고 포장과 배달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A조에서는 메멘토, 다크나이트, 프레스티지, 덩케르크. 다크나이트는 올라갔고요. 올라갔죠. 두 번째 자리 메멘토냐 덩케르크냐. 아, 솔직히 덩케르크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왠지 메멘토가 떨어지면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출발점, 근본, 원점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무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최고 작품을 뽑는 거지.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헌정 월드컵이 아니니까요. 근데 또 내가 극장에서 무엇을 가장 만족했느냐로 보면 메멘토는 극장에서 조금 힘든 기억이 나요. 심지어 저 극장에서도 안 봤어요 이거. 나중에 봤어. 그거 봐. 그러니까 그만큼 메멘토를 또, 집에서 편하게 본 거고요. 너무 어렸을 때인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영화사적으로는 유미가 메멘토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사가 뭐 중요합니까? 극장에서 나의 만족도가 중요하죠. 근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애니까 인지도로 갑시다. 인지도. 메멘토. 기억은 안 나도 그 글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글자는 메멘토. 그렇죠. 영화를 실제로 본 건 덩케르크도 많을걸요. 거의 밈이 되었다. 이게 밈이 되었다. 영화 그 이상이 되었다. 그 밈 월드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익숙하다 이거죠. 메멘토 저 그 주인공 이름 뭐죠? 가이피어스죠. 네, 가이피어스랑 그 여자분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트리니티. 네, 그죠. 두 분 나오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빅 스타입니다. 네, 그렇죠. 두 분 다 저 당시에도. 덩케르크 그렇지 않다. 덩케르크는
배우들이 톰 하디가 나오지만 톰 하디 얼굴이 끝까지 안 나와요. 끝까지 보니까. 거의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력을 계급장 떼고 쭉 그냥 의존해서 연출과 음악과 상황과 이런 걸로 쭉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캐스팅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덜 스타를 쓴 게 덩케르크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덩케르크라면 실제 존재했던 사건 자체가 감동적인데 거기에 한 번 더 얹었죠. 크리스토퍼 놀란이 메멘토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형제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덩케르크는 거장이라면 메멘토는 천재였어요. 자, 거장과 천재, 전 천재를 꼽겠습니다. 뭐 너무 좀 어려운데. 예. 메멘토는 이름만 알지 안 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네요. 예. 솔직히 약간 최근 기억 보정 때문에 덩케르크가 아이디어는 메멘토가 훌륭한데 네네네. 결말까지 갈 때 사실은 메멘토는 결말이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이 됐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자체 아이디어만으로 도입부부터 이미 감동적이었어. 그렇죠. 덩케르크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또 거장의 반열에 오른 뒤에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덩케르크 참전 용사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덩케르크 네? 가시죠. 뭐야? 그럼 단기 기억 상실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가 올라가도 괜찮긴 하지만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뭐 언제나처럼 뭐 덩케르크 가시죠. 예. 자, 다크나이트 1위, 덩케르크 2위. 여러분 4강 진출입니다. 아니 솔직히 메멘토 많이 안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옥자법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의 극장 흥행은 사실 이름값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조차 안 되고요. 그렇죠. 뭐 비디오라든가 뭐 CD 뭐 이렇게 DVD 이쪽으로 소비하신 분들도 이름만 압니다. 그건 사실이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5번은 테넷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역대 가장 야심찬 영화라고 소개한 2020년에 개봉한 영화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첩보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놀란 감독은 공상과학물에서 나오는 흥미로운 개념을 영상화하는 데 정말 전문가 같아요. 시간 역행의 시각화, 덴젤 워싱턴의 아들인 존 데이비드 워싱턴 주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고편을 역재생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만큼 본편 자체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살짝 어려워서 2번 보고 3번 보고 해석 영상까지 찾아볼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무척 흥미롭게 본 영화입니다. 네. 반대 의견은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거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말고 느끼라는데 그냥 마음처럼 안 됩니다. 어렵죠. 그렇죠. 놀란 감독 영화는 이제 이과적인 이론이 너무 많아서 그죠. 다 이해하고 다 끄덕이려고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느끼고 중간에 직관적인 부분은 그냥 흡수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가장 어렵죠. 그 중에서도. 테넷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저는. 맞아요. 뭐 이해가 돼야 느끼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쥐가 나요. 느낄 만한 거 하나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함은 줍니다. 근데 그 신기함을 넘어서서 만끽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너무 많은 공부가 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부분은 이제 문과들이 조금 이제 노력을 해서 따라가면서 보고 그러는데 블로그도 찾아보고 이거는 문과들을 너무 버렸어요. 이거 테넷 타임라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집요함을 가지고 모든 시간 순서를 다 분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봐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그때부터. 놀란 감독이 그전에는 이제 해석하는 즐거움을 주던 감독이었는데 테넷부터는 맞아요. 이 감독이 감독 노트를 추가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전까지는 반부 앞서가는 천재였다면 여기서부터는 한 3걸음 앞서가니까 못 따라가겠다 이런 게 좀 있었죠. 네. 엔트로피 모르냐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있고 연력학 제2법칙 매니아인데 과학적이라기보다 영화적 허구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있고 뇌절 느낌 난다. 자, 일단 다음 후보 6번은요. 인썸니아입니다.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2002년 영화로 알파치노, 로빈 윌리엄스 등 거물급 배우가 출연해서 화제였죠. 찬성 의견은요. 이 영화를 할머니께 보자고 했더니 뭐? 인순이야? 아니 할머니 인순이야가 아니라 인썸니아라고 했던 귀여운 추억이 있어 선택해봅니다. 디테일한 심리묘사, 말이 필요 없는 두 배우의 연기력 그리고 놀란 감독의 훌륭한 연출까지 완벽했던 영화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알파치노의 불면으로 생긴 피곤한 모습이 너무 리얼해서 저까지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영화는 그 알파치노가 일부러 잠을 안 자가면서 그 연기했다 그런 말이 있었죠.
휘성은 아는데 이 영화는 모르겠다. 그렇죠. 휘성 노래 인썸니아가 훨씬 유명하죠. 그렇죠. 로빈 윌리엄스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네네. 이 스포가 돼서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이 영화가 함부로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예. 문제입니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정말 당연히 논란 감독 영화만큼 영화답게 재밌고요. 다크나이트가 이제 완전히 터진 다음에 그게 2007년인가 그런데 네네네. 그 다음에 놀란 감독 영화 이제 역주행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멘토 갔다 온 분들도 있고 맞아요. 메멘토, 프레스티지 그리고 인썸니아 가신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구동성으로 꼽는 제일 좀 보다가 힘들었다고 하는 게 인썸니아. 그럴 수 있죠. 일단 무겁고요. 맞아. 되게 우울해요. 네, 시작부터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다른 어떤 영화들에서 나오는 놀란 감독 특유의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이 제일 적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좀 힘들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 인셉션입니다. 2010년 영화로 꿈속의 꿈을 설계한다는 소재로 만든 영화. 놀란 감독의 뛰어난 상상력을 볼 수 있었죠. 찬성의 결 1번은요. 영화는 한 번만 보는 저도 인셉션만은 2번 봤습니다. 아직도 팽이만 보면 이게 꿈인가 싶어요. 꿈을 설계하고 비밀을 찾아내는 파격적인 내용, 특히 마지막 장면이 토템이 멈추는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뜨겁죠. 한스 짐머의 OST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스 짐머 역대 최고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친구가 너무 명작이라고 꼭 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너무 말해서 오히려 반감이 생긴 영화입니다. 호들갑을 좀 떨게 되는 영화죠. 그죠. 근데 딱 아시겠지만 반대 의견이 되게 궁색합니다. 영화에 대한 게 아니죠. 그냥 내 옆에 친구 탓이다. 이런 정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저의 개인적인 베스트입니다. 이거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코볼 잡이라는 만화도 있고 관련된 세계관이 쫙 있어요. 그거 다 정주행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영화입니다. 예.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필요 없죠. 예, 다음 후보 8번은요. 인터스텔라입니다. 2014년 개봉 영화. 완전 붕괴된 미래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이건 무조건 IMAX로 봐야 됩니다. 우주와 고차원 세계에 대한 논란식 영상 해석과 신비로움을 배가하는 브금까지 패턴을 알기 전에 나 스테이. 압도적인 영상미, 기가 막힌 스토리와 가족의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끝내주는 상상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서 좋습니다. 처음 볼 때는 몰랐던 과학적 내용들이 알고 다시 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반대 의견은요. 영화 자체의 미장센은 최고였지만 끝나고 나서 기억나는 장면은 서재와 드넓은 옥수수밭뿐이었습니다. 우주 소재는 아직 저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어렵죠.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이제 우주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테넷보다는 쉽죠. 예,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마지막에 이제 5차원 이런 식으로 갈 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그런가 보다. 예. 그 두 가지가 화제였죠. 5차원을 어떻게 시각화할 거냐 이거랑 블랙홀을 시각화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화제였죠. 네. 까르강튀아. 그렇죠. 그 실제 그 가장 유명한 그 블랙홀 관련된 교수님이 다 와가지고 이게 검증을 해주던. 그리고 그분들이 격찬을 했죠 이 영화를 보고. 진짜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런 얘기했고. 자 스테이가 남기도 하고 실제로 그 스테이라는 OST 그 트랙이 제일 인기가 많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다니는 로봇. AI 로봇 그 냉장고처럼 양문형 냉장고가 생겼잖아요. 굉장히 타르스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이제 할에 대한 어떤 오마주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있고 거기 제가 좋아하는 배우도 많이 나오죠. 맷 데이먼도 나오고 좋아합니다. 배성재는 스테이크라고 한다고. 네, 스테이크. 저는 근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당연히 이게 놀란 영화는 거의 다 IMAX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저도 IMAX에서 봤는데 좀 졸렸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길고 중간에 우주 장면들이 인서트 되는데 아무 사운드 없이 좀 암전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자꾸 좀 졸게 만들더라고요. 요때 같이 개봉한 게 나를 찾아줘거든요. 데이비 핀처 감독의. 솔직히 그거 극장에서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건 못 이기지 논란도. 그랬는데 이거 보고 약간 이건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4개의 영화 테넷, 인썸니아, 인셉션, 인터스텔라 4강에 진출할 1, 2위를 꼽아볼까요? 저 인셉션은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인셉션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그 놀란 감독의 그 어려운 난해한 부분하고 재미있는 부분 정확히 경계선에 있어요.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재미도 훌륭해. 연기들도 너무 훌륭하고 소재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꿈까지 가는 동안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도 그 따라갈 수 있고요. 네. 저도 인셉션은 뭐 1위, 비조의 강력한 1위라고 그렇죠. 봅니다. 동의하고요. 동의하시죠. 인썸니아 어떻게 보시나요? 인썸니아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인터스텔라보다는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저도 한국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도 인터스텔라가 좀 더 본인이 소신을 앞세우지 왜 사람들 뒤에 숨으십니까? 언제나 주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기출 문제 풀 때요. 문제를 잘 읽어야죠. 이 주제를 보세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노란 이건 한국인이니까 인터스텔라가 저에게 좀 더 어렵긴 하지만 테넷보다 쉽고 인썸니아도 멋지지만 좀 더 인터스텔라가 블록버스터답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터스텔라가 인썸니아는 이제 불면증이라는 뜻인데 네네네. 이 영화를 보면은 불면증이 치료됩니다. 예, 좀 졸려요. 영화. 그죠, 톤이 그죠. 굉장히 졸린 느낌이고 그죠. 저도 한 밤에 보통 영화 보잖아요. 근데 한 2번 정도 졸아서 다음 날 보고 또 다음 날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놀란 감독 영화 중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영화 통틀어서 제일 사람들이 적게 본 영화일 거예요. 인썸니아가. 예.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또 와 내가 놀란 감독 중에 안 본 영화가 있네. 이러면서 또 그런 꿀맛이 있는 영화인데. 그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물론 그렇죠. 재미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또 흥행 수익으로 보면 인터스텔라가 압도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덩케르크가 메멘토를 압도한 이유로 흥행 수익을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인터스텔라가 인썸니아를 본 사람 숫자, 수익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인터스텔라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 놀란 감독 영화들 통틀어서 이제 연기로만 보면은 알파치노인데요. 연기로만 보면은 다크나이트 다음으로 연기 귀신 들린 연기 느낌이 난다. 로빈 윌리엄스 알파치노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도저히 뭐 반박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로 칭찬해주고 떨어뜨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과연 테넷이냐 인터스텔라냐. 큰 그림 장난 아닌데요. 이 정도 해야 배텐 진행하는군요. 침착맨은 테넷은 엑스포형 영화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엑스포형 영화. 과학기술의 어떤 자랑이다. 엑스포를 욕하는 거군요 지금. 빗돌이도 고개 절레절레 떨어뜨려달라는 전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테넷이 굉장히 위대한 어떤 그 시도고 이해를 못하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시각적 충격을 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는 체험이지 않습니까? 테넷 난해하지만 굉장한 체험을 줬죠. 훌륭한 영화입니다. 이 정도로 칭찬했으니까 떨어뜨리고요. 인터스텔라 가시죠. 자, 빗돌이는 생각해보니까 저기 SBS인가요? 엑스포는 그렇죠? 꿈돌이 아닌가요? 꿈돌이입니다. 꿈돌이. 하여튼 뭐 충분히 저희가 저희가 배성재 테넷이란 말도 듣긴 했습니다만 테넷은 최근작 재밌긴 했는데 그냥 인터스텔라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획을 그었지만 인터스텔라는 두 획을 그었다. 자, 그러면 인셉션 인터스텔라 4강 진출입니다. 이제 조별리그 끝났고 다크나이트 대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대 인셉션입니다. 자, 다크나이트 대 인터스텔라 4강 뭐가 결승에 올라가야 될까요? 제 개인 취향으로 말하면 되나요? 예? 저의 개인 취향이면 다크나이트입니다. 왜요? 전 배트맨을 좋아하고요. 배트맨 관련된 코믹스, 애니메이션, 그다음 영화들 전부 다 섭렵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감독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 만큼 누가 봐도 동떨어져 있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영화였어요. 그 실제로 수많은 슈퍼히어로 중에서 실제로 존재할 거라면 이런 모습이겠지가 그려지는 유일한 영화였거든요. 슈퍼맨, 헐크 다 현실적인 걸 기대하고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오직 다크나이트만이 실제 고담이 아니라 뉴욕 같고 저런 갑부가 저 정도 장비 살 것 같고 저 정도의 빌런이 있다면 이렇게 싸우겠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약간 히어로물의 세계 안에 저를 완전히 초대했던 위대한 영화가 다크나이트입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얘기해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재밌자고 하는 월드컵인데. 하지만 논란이잖아요. 다크 히어로의 표본을 만든 영화 다크나이트. 저도 그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나와서 모든 흥행 기록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3시간 한 40분 하는 영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이렇게 긴 영화가 뭐 이렇게 다 잡아먹고 있지. 보니까 배트맨 비긴즈 다음 작품이라는데 배트맨 비긴즈 뒤를 다시 보면 이제 다음 편에서 다크나이트 조커가 나올 거라는 예고가 있잖아요. 나오죠. 이게 딱 그 트럼프를 뒤집었는데 거기에 조커가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음악이 딱 깔리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크나이트는 그
허세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대단했던 예고편을 트레일러로 그냥 앞부분을 다 잘라서 통째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다 예고편이 전부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가볍게만 얘기하면 죄송해지기 때문에 다크나이트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다크나이트는 인터스텔라보다는 확실히 흥행에서나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그죠. 제가 이 월드컵 하려고 인터스텔라만 다시 봤어요. 네네네. 예, 약간 항상 인터스텔라면 뭔가 그래비티보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주 영화 중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저는 그래비티가 제 올타임 넘버 원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래비티 저는 가장 많이 봤던 영화고. 아무튼 간에 다른 얘기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 비긴즈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세 가지 중에서요? 그 3부작이잖아요. 비긴즈, 다크나이트죠. 다크나이트 라이즈. 예. 다크나이트. 나머지는 사실 비교가 좀 안 된다고 보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크나이트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덩케르크 대 인셉션입니다. 네. 덩케르크 대 인셉션. 아 이건 저는 얘기하세요. 전 인셉션인데요. 네네. 전 인셉션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네네. 상상력과 기술력과 연기와 캐스팅과 모든 무대 효과, 특수 효과, 뭐 촬영 기법 모든 게 다 인셉션이 저에겐 더 취향입니다. 덩케르크 위대한 영화죠. 하지만 저희 인셉션이. 예. 인셉션 앞에 서니까 좀 약체가 올라온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깜짝이요. 인셉션은 뭐 OST나 연기나 뭐 모든 게 긴장했는데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림보란 단어를 퍼뜨렸죠. 예, 결승전을 위해서 인셉션 올리겠습니다. 자, 만날 영화들끼리 만났습니다. 다크나이트 대 인셉션. 놀란 감독 최고의 영화는 무엇일지 여러분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다크 아니면 인셉션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뭐가 최고일까요? 여긴 진짜 어렵네요. 제가 보통 마지막 순간에는 지지 의견을 하나 정하잖아요. 5초라도. 근데 이 두 개는 제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도 인셉션도 몇 번이나 봤냐 그러면 둘 다 일단 두 자릿수로 봤고요. 네. 그래비티를 제외하면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 두 개가 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완결하고 제일 먼저 꺼내본 영화가 두 개입니다. 완결 딱 하자마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이거 오늘은 대장님이 좀 해줘요. 예? 오늘은 마지막 뭘 해줘요? 지지 의견. 아니 지금 우리가 합의 보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건데. 아니야. 이거 마지막에 저만 하잖아요 맨날. 예. 저는 인셉션. 나 인셉션인데. 그래요? 나 인셉션이란 말이야. 나 인셉션이에요. 근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완성도는 다크나이트라고 봐요. 인셉션은 좀 이제 CG가 확실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또 비슷하게 응용되는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약간 희석이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제 인셉션보다 더 복잡한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네네네. 자,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우후!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4,500대 규모 초대형 실내 자동차 백화점 대구 M월드. 날씨 휴일 신경 쓰지 마세요. 대구 M월드니까. 판매 구입부터 금융 이전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대구 M월드. 내 드림카도 팍팍. 저 성우 안지환이 추천하는 초대형 실내 자동차 백화점 대구 M월드. 김 사장은 요즘 사무기기 어떤 거 써? 아하, 아직도 그걸 몰랐어? 사무기기는 현대오피스잖아. 그럼 우리 회사도 바꿔볼까? 코팅, 재본, 문서 차단기 등 업무 효율의 1등 공신. 빨라졌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I will go shopping today. First I will buy. 웬 영어책? 이거 우리 딸이 쓴 건데? 초등 2학년이 이렇게 잘 썼어? 뮤엠 다니잖아.
7개월이면 70편 영어 에세이집 완성. UM 영어에서 시작하세요. 생각을 영어로 쓰는 힘. UM 영어. 답답한 일상, 파이팅이 절실한 요즘. 부드럽고 달콤한 에너지가 필요해. 즐겁게, 맛있게, K멜론. 입안을 채우는 달콤함에 빠진다. 대한민국을 위한 부드러운 위로. 오늘도 수고했어. 고맙다, K멜론. 멜론 전국 연합사업단. 롯데키슬이 디자인한 프레스티지 시티라이프. 그 첫 번째 만남은 고양화정 루미니입니다. GTX 개발 호재로 서울은 더 빨라지고 공원, 마트, 초중고를 더 가까이. 고양화정 루미니 1670-9611 시공 롯데건설. 저녁에 축구 경기 있어? 닭장수 후라이드 시켜. 오늘따라 출출한 밤이야? 닭장수 후라이드 시켜. 깔끔한 치킨이 땡겨? 닭장수 후라이드 시켜. 고민하지 말고 닭장수 후라이드 시켜. 오리지널을 뛰어넘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치킨의 프라이드가 되다. 닭장수 후라이드. 전기요만 깔고 자도 괜찮아? 이메텍은 괜찮아. 항균 효과에 전자파까지 차단되거든. 와, 전기요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봐. 이메텍은 처음이지? 이탈리아에서 온 프리미엄 전기요거든. 더 늦기 전에 택하세요. 이메텍. 캠핑장에서도 만나요. 이메텍.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월드컵 1위 발표해 주시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인셉션이 130표인데 다크나이트가 265표입니다. 다크나이트 승리입니다. 2배 차이가 나네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인셉션이 다크나이트의 절반밖에 안 됐군요. 뭐가 이겨도 납득은 갈 수 있었는데 네. 이 표 차이가 좀 놀랍네요. 다크나이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렇구나. 인셉션이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원래 다크나이트였는데. 그러니까. 예. 네. 아쉽습니다. 위대한 영화죠. 예. 와. 이거 끝나고 영화 보라면 다크나이트 보겠다. 예. 침착맨이 또 보냈어요. 무조건 다크나이트가 우승해야 된다. 어려우면 흥행수익도 다크나이트가 위죠. 그렇죠. 예. 3편으로 대서사시를 만든 영화 대 한 편으로 서사시를 만든 영화. 또 카피를 썼네요. 근데 인셉션도 이제 전후 스토리가 있죠. 있죠. 주인공들이 만나기 전 이야기를 다룬 만화도 있고요. 예. 전 개인적으로 시퀄 프리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다웠기. 그렇죠. 자, 이종훈 작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샤이니의 Why So Serious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